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정당 가입 작전의 구체적인 정황과 경찰 내부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와 84개 시민단체가 차별금지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 행복한교회가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며 목회와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연대와 나눔이 절실합니다. 뉴저지 한인교계가 새해를 맞아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초기 선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군산 선교 역사관이 초대 관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총회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피해자 단체가 정당 가입 작전의 구체적 정황은 물론 수사기관 내부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 합수본에 제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신천지에 대한 첫 대규모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환 전 총무 등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대선 경선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간부들이 빨간 리본 등의 은어를 사용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투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탈퇴 신도들의 증언을 합수본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를 좀먹고 가정과 인생을 파괴해온 폐류나 종교 사기꾼 양성소 신천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피어는 또 현직 경찰 가운데 신천지 요한 지파와 야고보 지파 신도로 파악된 13명의 명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신천지 신도인 일선 경찰이 100명 이상이며 더 많은 핵심 세력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신천지 유착 세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검경 내 신천지 신도들 그리고 표를 위해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있는 한 진실은 규명될 수 없습니다. 합동수사부와 특검은 유착 세력을 먼저 색출하고 수사에서 철저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피어는 아울러 40여 년간 이어진 신천지의 가정 파괴와 신도 착취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전국 12지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지옥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만 피해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고 전 국민이 이들의 사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기관만 유독 이들에게 관대합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 한 번 신천지 지도부를 겨냥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피해 가족들은 이번이 신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평등과 차별금지를 내세우는 법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재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룩한 방파제와 시민단체가 나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진보당 손소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평등과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괴롭힘 조항 등을 두고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거룩한 방파제와 84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혐오적 표현이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개념을 도입하여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나 가르침 혹은 자기 의사 표현조차도 혐오라는 오명을 씌워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사회엔 지지와 침묵만이 강요되고 끝내 미래 세대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 찬성만 요구하고 반대를 요구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면 이것이 양심과 신앙, 학문,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 독재로 이어진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망가지는 재앙과 같은 야외에선 규탄대회도 진행됐습니다. 4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과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최근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법안이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안 자체가 정교분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제체법,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정교분리라는 명분으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 차별 해소와 표현의 자유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가운데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경기도 연천 행복한교회가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며 목회와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역 아이들을 품어온 사역이 멈춘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웃들의 연대와 기도가 회복의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경기도 연천 행복한 교회. 7년째 이곳에서 사역해온 이성주 목사가 현장을 살핍니다. 성도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았던 찬양집. 막내 아이의 출산 이후 아내가 기록했던 산모 수첩을 살펴보지만 성한 것이 없습니다.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발생해 교회와 사택을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외벽만 남긴 채 예배당 내부와 사택 살림살이가 불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때 연기를 흡입을 하고 어떻게 이제 다시 탈출을 했는데 이제 소방관들이 저를 그때 발견을 해줘서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응급실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 쪽 있는 데로 와서 아내한테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응급실 갔다가 오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전소가 돼 있었죠. 이번 화재로 이 목사의 목회와 일상은 멈춰섰습니다. 아내와 4명의 아이가 지내던 보금자리가 사라졌고 교회 문턱을 낮춰 지역 아이들의 위로를 전한 라면 사역, 비전 교회들이 연합한 교회 학교 사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온다라기보다는 힘든 아이들에게 위로를 한다는 의미로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작년 1년 동안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다음 단계를 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피해 소식이 전해지며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재난지원금을 전달하고 임시 예배 처소와 주택 마련 등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웃들의 위로도 잇따랐습니다. 누구보다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해요. 제일 힘들 때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목사님 얼굴 뵈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고 어떻게 잘 처리가 돼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켜온 이성주 목사. 한국교회 성도들의 연대와 나눔이 희망의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새해를 맞은 뉴저지 한인교계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밝히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눴는데요. 신년 감사예배 현장을 구티비 뉴욕지사 김은교 PD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결속을 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와 뉴저지 한인목사회는 지난 2월 1일 주일 오후 5시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2026년 신년 감사 예배 및 할례식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목사회 부회장 김동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예배는 뜨거운 경배와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에 이어 뉴저지 장로성가단의 울림 있는 특별 찬양이 회중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설교를 맡은 전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모이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여전히 꿈과 비전이 있다고 역설하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자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특별 기도 순서에서는 이창성 목사와 김정훈 목사가 각각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또 교협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교협 부회장 최재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할례식은 애국가 제창으로 그 막을 올렸습니다. 교협 회장 권형덕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약화된 교계의 어떤 분위기를 다시 영적으로 상승시키고 많은 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또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역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회 회장 허상회 목사 또한 아름다운 뉴저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연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합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과 뉴저지 사모 합창단의 화음 그리고 브라이언 킴의 특별 색소폰 연주가 어우러져 신년 할례의 자리를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감동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이용걸 목사와 장석진 목사는 축사를 통해 사역의 현장을 지키는 후배 목회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교계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 뉴저지 교계는 이번 할례식을 기점으로 갈등과 고난을 넘어 지역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전망입니다. 뉴저지에서 굿TV 뉴스 김은교입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호남 지역의 초기 선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군산 선교 역사관이 서종표 목사를 초대 관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교사들이 뿌린 섬김의 씨앗이 오늘날 군산을 전국 복음화율 1위의 도시로 만든 밑거름이 됐다며 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보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산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군산 선교 역사관은 앞으로 지역의 선교 사료 발굴과 콘텐츠 전시 활동을 강화해 호남 기독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고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세 문제에 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행 항공편에 오르기 전 인터뷰에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작년 12월부터 쿠팡 회원 탈퇴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쿠팡 이용자 수가 1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쿠팡 고객 이탈 속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용자 수는 10%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또 건강식품 분야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설 연휴를 전후한 1월과 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모두 1,586건으로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나 운항 지연, 또 결항 등의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송과 분실, 또 배송 지연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로 5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가며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5달 만에 멈추고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둔화한 것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1월 중순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2월 소비자 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을 들여 핵심 광물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을 중국에 의존해왔지만 지난해 미중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연립 여당이 총선에서 대승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 개정 발의선도 넘게 돼 법안 처리와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다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보장 문서가 거의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 도중에도 러시아는 키이우 등 민간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직접 잇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가 재개방됐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은 매일 150명의 환자를 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보안 절차로 첫날엔 환자 5명만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긴급 치료가 필요한 팔레스타인 주민은 18,5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보안군이 분리주의 무장단체와의 교전에서 조직원 177명을 사살했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한 사망자는 모두 2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공격이 인도의 지원을 받은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에 따라 크리켓 월드컵에서 인도와의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연일 기승이던 강추위가 잠시 물러났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큰 추위 없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모두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란 신천지로 인한 정치, 사회적 피해 의혹이 잇따르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경계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단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